2020년 9월에 나왔던 고1 뒷비문학 인문예술 지문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이거 하이데거 지문인데요.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첫 문단부터 볼게요. 하이데거는 인간은 자신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현존재라고 정의를 했대. 그러면은 하이데거의 핵심은 뭐예요? 현존재라고 인간을 정의하는 걸로부터 시작되네. 그리고 삶의 실존적 의미를 탐구했대요. 아, 그럼 하이데거는 뭐한 사람이야? 인간을 현존재라고 정의하고 실존적 의미를 탐구한 사람. 아, 그럼 현존재는 뭐예요? 인간을 자신의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제기할 수 있는 것. 그런 존재라는 뜻인 거네. 존재 의미에 대한 물음을 할 수 있는 거. 자,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무언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바탕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거네. 그러면은 현존재는 정해진 운명에 따라서 사는 것은 아니다. 그럼 뭐 하는 거다? 가능성을 바탕으로 존재 이유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이게 1문단. 그래서 하이데거가 정의하는 현존재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실존적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 이런 걸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 문단으로 갑시다. 그런데 바로 역점 나오네. 그러면은 앞에서 나왔던 현존재의 특징들과 반대되는 게 나올 가능성이 크겠네요. 그럼 앞에서 나왔던 현존재의 특징은 뭐예요? 정해진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고 스스로 가능성을 바탕으로 의미를 만들어가는 거라고 했죠. 근데 요거를 뒤집어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 만들어 나가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현존재는 자신이 속한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즉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가 있대. 그러면은 본인이 만들어 나가는 게 아니고 사회가 정해놓은 거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고유성을 드러내는 본래적 삶을 살지 않고 세상이 시키는 대로 살게 한대. 이건 뭐예요? 사회가 요구하는 체제인 거고요. 고유성을 드러내는 건 뭐야? 본래적 삶인 건데, 이건 뭐예요? 스스로 만드는 자신의 존재 이유인 거네. 하이데거는 이를 현존재가 익명의 타인들인 세인으로서 존재하며 비본래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보았대. 아, 그럼 인간은 원래는 현존재인데 이런 경우에는 세인이라고 보아야겠네. 그치? 이때는 세인이 되는 거야. 현존재가 세인으로 변한 거죠. 그래서 비본래적인 삶을 산대. 그러면 현존재는 원래 뭐예요? 본래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 세인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닌 익명성을 지닌 모든 타인이기 때문에 세인의 이런 현존재는 자신의 고유성을 잃고 살아가게 된대. 그래서 세인이라는 거는 딱 누구라고 짓는 게 아니고 익명성을 지닌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존재가 세인이 되면은 고유성을 잃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고유성을 가진 본래적인 존재는 뭐야? 현존재고 특정한 누군가로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특정한 누군가라는 거는요, 고유성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고유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본래적 존재라는 거지. 그죠? 이건 뭐예요? 자신의 존재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야. 그치? 그럼 익명성은 뭘로 가야 돼? 고유성이 없는 걸로 가야 되는 거지. 그 고유성과 반대되는 말이니까. 그럼 이거는 뭐예요? 비본래적. 이게 바로 뭐예요? 세인이라고 보셔야겠네. 그럼 아까 이거는 뭐예요? 현존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비본래적 삶에서 해방되어 본래적 삶으로 나아가려면, 즉 세인으로부터 다시 현존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질문이 나왔죠. 질문이 나왔다라는 거는 답이 바르고 핵심이라는 뜻이에요. 답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만 확인하시면 돼. 자, 이에 대해 하이데거는 바로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죠. 여기 핵심이겠네. 삶이 유한하다는 인식, 즉 죽음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대. 그러니까 사람이 세인으로부터 현존재가 되려면은 다들 내 인생은 유한하다 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거겠죠. 죽음이 핵심이겠네. 그러면은 하이데거에게 죽음은 현존재가 반드시 맞이하게 된다는 점에서 확실성을 갖는데, 죽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그리고 삶의 일부분으로서 아직 오지 않음의 상태로 존재하는데 당연한 거긴 해요. 그죠? 다시 말해 죽음은 현존재 외부에 있는 게 아니고요, 현존재 자체의 내재에 있는 거래. 왜? 아직 오지 않았을 뿐 삶의 일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요거죠. 그리고 반드시 오기 때문에 확실성이 있기도 한 거고요. 또한 죽음은 다른 누군가가 대신해 줄 수 없는, 나 스스로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고유한 것이니까 대체 불가능성을 가진대. 아, 그럼 죽음의 특징은 뭐야? 첫 번째,
확실성, 두 번째 현존재 자체의 내재, 그리고 대체 불가능 요거네요. 따라서 죽음이야말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 나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본래적 삶을 살게 해주고 현존재로서 존재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야. 나의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할 때 자신의 진정한 개인적 삶을 인식하고 본래적 삶을 살아가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대. 그러니까 내 고유한 가능성을 잡는 순간부터, 그죠? 그때부터 존재가 될 수, 현존재로서 지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하지만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그칠 때는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대요. 그래서 죽음을 적극적으로 대면하지 않고 그냥 나는 죽는다 라는 것만 알고 있다면은 본래적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네. 그러면은 본래적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순히 내가 죽는다는 걸 아는 거에서 멈추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 현존재는 불안을 느끼게 된대요. 그래서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스스로를 세인으로 전락시켜 자신의 죽음을 은폐한대. 그래서 오히려 내가 죽음을 아는 거에서 멈춰 내가 언젠간 죽는다라는 걸 인식만 하게 된다면 오히려 세인이 될 수가 있다는 거야. 왜냐면은 불안을 느끼고 죽음을 은폐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뭐 해야 돼? 적극적으로 대면을 해야만 뭐가 될 수 있다? 현존재가 될 수 있다는 뜻이네요. 그리하여 타인의 죽음을 보면서도 자신의 고유한 죽음에 대해서는 잘 실감하지 못한대. 왜? 내 죽음을 은폐하니까. 그죠? 그리고 오히려 죽음이 자신과는 무관한 사건이라고 외면하고 확실성을 부정하게 된대. 여기 위례형을 내는 부분이죠. 그래서 죽음의 확신성을 인식하게 되면은 현존재 자체에 내재하는 거니까 대체 불가능성을 갖는 고유한 가능성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는 건데 확실성을 부정하게 되면 이게 다 안 되는 거죠. 그쵸? 이게 다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세인으로 존재하게 된다라는 거지. 하이데거는 죽음에 대한 이러한 회피와 무관심이 현존재를 자신의 가장 고유한 가능성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고유한 성질인 죽음이라는 것을 회피하고 무관심하게 지낼수록 나는 본래적 삶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쵸? 가장 고유한 거니까 그게. 따라서 하이데거는 삶의 변화를 위해 죽음이 주는 불안으로부터 달아나지 않고, 즉 다른 말로 하면 회피하지 않고 죽음을 대면하여 먼저 잡을 것을, 먼저 취득할 것을 요구하였대요. 죽음은 아직 오지 않았지만 죽음이라는 가능성 앞에 미리 자신을 세워본대. 왜? 어차피 확실하게 오는 거잖아. 그죠? 어차피 확실하게 오는 거지만 아직 오지 않은 거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확실성이 있지만은 확실성이 있고 아직 오지 않은 현존재 자체에 내재되어 있는 대체 불가능한 고유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자신을 세워봄으로써 과거의 비본래적 삶을 반성해야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세인의 삶을 반성해야 한다는 거네. 그래서 요거는 만약에 내가 내일 죽는다면, 지금 죽는다면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하이데거의 관점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하며 살아가야겠다는 새로운 결단을 통한 실존적 삶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하이데거의 주장에 대한 의의를 제시하고 있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죽음을 통해서 실존적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그래서 현존재랑 세인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제시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잘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현존재랑 세인이라는 명확하게 대립되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잘 개념을 연결해서 보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 또 죽음에 관한 사르트르의 지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사르트르는 인생을 하나의 긴 기대라고 정의했대. 하나의 긴 기대래요. 인간은 존재하는 한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그런 기대를 넘어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실존적 존재 방식을 취한다라는 거네. 그러면 인간은 존재하는 한 기대를 넘어서 다시 기대를 갖게 되는, 즉 인간은 존재하는 순간 내내 기대를 갖고 살기 때문에 그 기대로부터 실존적인 존재를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러한 기대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자신을 부정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 그럼 사르트르가 얘기하는 인간은 뭐예요? 기대 실현을 위해서 미래를 향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존재, 즉 미래를 향한 자유를 가진 존재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하지만 세모가 얹혀져 있네요. 자, 하지만 삶을 의미 있게 형성해 나가는 기대와 자유는 예기치 않은 순간에 필연적으로 다가오는 죽음과 동시에 중지되므로 죽음은 나의 존재 방식인 기대를 차단하는 거야. 그러면은 얘는 존재에 도움이 돼야 하는데 존재에 도움이 안 돼. 이는 곧 나의 사라짐을 뜻한대요.
이와 관련하여 사르트르는 죽음을 나와 관련 없이 외부에서 우연히 나에게 찾아오는 하나의 사실뿐이라고 보고 이를 죽음의 우연성이라고 했대. 그러면은 사르트르는 죽음을 외부로 봐, 내부로 봐? 죽음을 외부로 봐. 근데 앞에 나왔던 하이데거는 죽음을 내재하는 거라고 봤죠. 벌써 차이가 보이는 겁니다. 이 같은 단순한 사실로서의 죽음은 삶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요. 즉 하이데거와 반대되는 말인 거네. 모든 기대와 가능성을 무의미하게 만든대.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로부터 무의미해진다라는 뜻인 거죠. 즉 죽음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실존과 관련해서요. 무언가의 의미를 부여하는 주체인 나가 사라지면, 다른 말로 하면 나의 사라짐이죠. 위에 나오는 거지. 그쵸? 그래서 나의 사라짐. 자신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불가능해진다니까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죽은 나의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건 내가 아니고 나와 마찬가지로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또 다른 주체인 타자래. 그러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죽음에 의미를 부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가정이죠.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어떤 청년이 한 권의 책을 쓰고 갑자기 죽었다고 하자. 이때 그의 죽음이나 그가 남긴 책에 대해서는 철저히 타자에 의해서만 그 의미가 부여된대. 다른 말로 하면 뭐야? 삶이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아니고 다른 주체인 타자다. 이 뜻인 거겠죠. 이렇듯 사르트르는 자신의 죽음의 의미를 스스로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죽음이 나라는 존재에 속한 것이 아니다. 즉 하이데거와 반대되는 말. 그리고 죽음은 그 자체로서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기 때문에 삶과 단절된 상태라고 주장하는 듯 죽음은 삶에서 실감될 수 없는 것임을 강조하였대요. 그래서 사르트르는 완전히 하이데거랑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자체는 삶에서 의미를 지닐 수 없고 삶과 단절되고 나에게 속하지 않고 실감될 수 없고 그런 거죠. 자, 이러한 사르트르의 견해는 죽음을 지나치게 타자 중심적에서 바라봤다. 즉,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나의 죽음만 보게 한다. 즉, 내 죽음을 아예 타자의 것으로 본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기도 한데, 즉, 이거는 하이데거가 할 만한 비판인 거죠. 다른 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나에게는 오히려 좋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장점이죠. 고인의 삶은 타자인 나의 시선에서 재구성되므로 이를 통해 고인과의 기억을 긍정적으로 승화시켜 아픔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볼 때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고요. 오히려 내가 나의 죽음을 볼 때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결국 사르트르에게 실존적인 삶을 논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인식이 아니고 현재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태도. 그러니까 사르트르는 실존을 이야기할 때 죽음에 대해서 인식하고 받아들이며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해라. 이게 아니고 이건 하이데거잖아요. 그죠? 이게 아니고 현재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라. 이겁니다. 여기서 주체적 태도라는 건 뭐냐면요. 나에게 주어진 자유를 발휘해서 스스로 선택을 내리고 그에 대해 후회나 변명 없이 책임을 지는 것을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죽음을 연결짓지 않더라도 지금까지 최선을 다하면 된다. 이런 느낌인 겁니다. 이처럼 사르트르의 관점은 인간이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실존적 의미를 스스로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거다. 즉 죽음과 상관없이 앞에 하이데거랑 반대입니다. 하이데거는 죽음을 직면함으로써 실존적 삶을 살게 된다고 했는데 여기 지금 사르트르 같은 경우에는 죽음에 연연하지 않고 스스로 지금 현재의 삶을 실존적으로 정립해 나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이 사실상 반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잘 비교해 볼 만한 지문입니다. 그래서 비교 잘 해보세요.